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을 랜선 놀이터 개피방 53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고요. 저는 허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자, 1부에서는 이제 좀 어떤 작품들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여쭤봤고요. 2부에서는 저번에 삼식이 형이 설명해 준 것처럼 이제 좀 더 예술, 그러니까 퀴어 예술계 전반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근데 사실 물론 이렇게 뭐 개인적인 질문 예술계 전반으로 나눠서 보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렇게 좀 연장되는 맞아요. 부분이 음. 많이 섞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첫 질문은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 같기도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주제로 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좀 장점이나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둘 장점, 단점 둘 다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네, 보통 게이 당사자나 뭐 퀴어 당사자로서 뭐 정체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작업하는 작가 같은 경우는 네. 활동가냐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아, 그래서 활동가. 네, 액티비즘적인 성격을 지닌 음.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작가가 아니라 활동가에 가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활동가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익명의 활동가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니까 되게 어이없어 하셨죠. 왜냐면은 활동가가 쏟는 에너지는 작가랑 너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네, 그죠? 방향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의 나름대로의 그런 액티비즘적인 성격도 띠고 있지만 네. 예술계 안에 좀 성소수자의 행보를 담아내고 싶은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한 이게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전시라는 그런 타임라인이 그때의 시기와 그때의 작가의 생각이 담기는 경우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다각면으로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커요. 그래서 좀 제가 그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거나 좀 그때 당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의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다 돌아봤을 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장점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노동운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들만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자신만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액티비즘적인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작업하시는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일부에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대답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제를 선정하고 또 작품 제작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또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보통 네,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게 예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시를 결과만 보니까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어떤 노력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가는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보통 주제를 크게 잡아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명확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서 뭐 입시 미술을 뭐 해야 될 때도 저는 학원을 상담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좀 답을 인성 체크를 물론 원장들의 인성 체크도 되게 중요했고 네, 좀 되게 그런 걸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가서 심리 상담가한테 해야 되는 상담을 되게 많이 학원 상담하러 가갖고 많이 하곤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도 뭔가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명확하게 안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주제를 좀 명확히 잡아놓고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근데 보통 작품 제작에 들어가면 제가 좀 불신의 늪에 빠져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네, 불신. 열등감에 빠져서 되게 많은 시간을 좀 허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부담감이 되게 많이 느껴요. 항상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그런 시간이 좀 긴 편인데 네. 근데 보통 작업을 할 때 그런 시간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어느 재질의 그리느냐, 뭐 종이냐 캔버스냐,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부담감에 오는 시간이 더 길다. 그러니까 운다는 게 그냥 약간 자책한다는 고뇌의 시간 고민하고 건가요? 막. 실제로 진짜 리터럴리 우시는 건가요? 진짜 울 때도 있고요.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찡찡댈 때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 슬럼프 같은 걸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책감을 이겨내는 건 결국 그리는 거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려서 거기에 어떤 성취감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돌아와요. 근데 이거 저 답변하신 거 보면서 너무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과제를 전에.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저도 어쨌든 번역 관련된 작업들을 하니까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과제 하는데 걸리는 시간 원형 그래프로 이렇게 돼서 하기 싫어가 90% 박혀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세분화하면 한 4분 아니야 한 3분의 1 정도가 과제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시간. 나 과제 할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시간이 한 3분의 1이고, 그리고 또 한 4분의 1 정도가 과제하려고 마음 먹는 시간. 마음 먹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과제하는 시간 한 4분의 1 정도 막 요렇고 그리고 과제하기 싫어서 막 징징대는 시간 막 이렇게 있고. 그 실제로 그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기간에 한 100 중에서 한 25 정도. 뭐 그런 거죠.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약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거랑 네. 연장선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막 자려고 누웠을 때 나는 오늘 뭐 했지? 막 자괴감 드는데 결국 그거를 안 느끼려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 감정이 정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전시라는 게 작품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그 부족한 부분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내 부족한 부분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마주하는 순간들이 되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내가 마주하고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습작들을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그 시간도 걸리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제는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많고 데드라인이 하면 그쵸. 끝나잖아요. 데드라인이 그렇죠. 있고. 데드라인이 있고. 근데 예술은 애초에 창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 무에서 창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자기의 부족함을 또 받아들이면서 전시를 해야 돼요. 네.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어려움일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창조를 하고. 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그렇죠. 관심. 네. 많은 관심이 네.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 작품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수정을 하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보여줘요. 저는 어때?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고. 시작하기 전에? 네, 아니 시작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보여줘요. 피드백을 좀 네. 받으시는 거고. 근데 괜찮다고 해도 잘 스스로 약간 그런 칭찬을 못 믿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너 내가 이 얘기 해줬잖아. 그거 안 들어. 그래갖고 최근에는 그것들을 블로그에 비공개로 다 저장을 해놔요. 아, 네, 그 그래서 피드백을요? 네, 그 친구들이 해줬던 좋은 말들. 좋은 말들 그래서 네. 그때그때 보시는군요 그거를. 네.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사실 작가한테 뭐 비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작가한테 필요한 건 칭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건 스스로 너무 느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친구분들이라는 게 혹시 다른 작가분들하고도 네. 교류를 의미하나요? 네, 보통 작가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제가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물어보진 않아요. 하긴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뭐 약간 선배는 없는데 약간 그냥 인생 선배에게 이렇게 네, 가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동료 작가인 친구한테 좀 물어보거나 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몇 명 돼서 그분들이 저의 정신을 단단히 지지해주고 있는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양 작가님도 많이 좋은 말 해주나요? 양승옥 작가님이 진짜 많이 도와줬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양승옥 작가님 덕에 작가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와, 네. 엄청난 존재네요 호우님한테. 네, 저는 애초에 작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열등감도 되게 심하고 그 집에 대한 뭔가 막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작가를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그 양승옥 작가님의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같이 다니면서 실제로 작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니까 저는 그 구구절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작가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구구절절함이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덜 안정적인 분들도 더 많아요. 근데 그냥 해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보를 보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제 작업을 실제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집 안에 처박혀 있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전시장에 갖다 건 순간에 인생이 좀 달라졌어요. 네, 이게 여기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제 첫 전시였거든요. 2019년에 그 연무지개라고 수원의 퀴어가 포함된 그런 예술 전시를 만드는 기획단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전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양승옥 작가님이 전시를 해야 되는데 작가가 없대. 그래서 전시를 해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정말 운 좋게 네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있던 그런 오랫동안 처박혀있던 걸 갖고 와서 걸었는데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어떤 작품이었나요? 제 개인전에도 걸렸었는데 80호짜리 제일 큰 거? 네, 제일 큰 그 제일 왼쪽에 80호요? 있던 그건가요? 80호? 와. 그게 제 졸업 작품이었는데 그렇구나. 네, 그거를 그때 처음 달았고 저한테 좀 의미가 큰 작업이어서 이번 개인전에도 같이 갔다가 걸었는데 맥락은 좀 안 맞지만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네. 공간에 따로 전시를 네, 하셨었군요. 좀 맥락이 떨어져 있어서 다 좀 입구 쪽에다가 걸었었어요. 기억나요.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작가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이랄지 아니면 이런 걸 어쨌든 스스로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보상을 어쨌든 이겨내 가면서 결국에는 그 벽에다가 어쨌든 작품을 거는 걸 텐데 그 거는 게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그게 사실 걸리고 다른 사람이 본다는 의미 자체는 아닐 거잖아요. 아니면 단순히 뭐 자신의 창작 행위에 대한 뭐 보상의 의미인지 아니면은 뭐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네. 거에 대해서요. 되게 오랫동안 그냥 집 안에 처박혀 있던 그림이 그게 진짜 전시장에 들어서서 조명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보상 심리도 좀 있었고요. 완전히 그림이 좀 달라 보이니까 왜냐면 정말 근데 사람도 조명 쐬면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플래시 터트리고 맞아요. 네,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처럼 제 작업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좀 작가를
하고 싶다고 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보상 심리가 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해 보고 싶다고 싶다. 느꼈고 그 전까지는 좀 기획 포지션이었는데 작가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전부터 기획을 하면은 제가 원래는 창작 쪽이었으니까 아는 분들은 너 왜 너 그림 안 그리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래갖고 엄마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해야지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동기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네. 되셨네요. 그죠? 근데 조명을 받아서도 예쁘려면 원래 그 작품이 좋아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맞지.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전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단체전을 조금 많이 참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전은 보다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다른 퀴어 예술가분들과의 교류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단체전에 참여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픈리 퀴어 작가긴 하지만 다 퀴어 관련 전시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은 작가들이 하는 방식이죠. 지원서를 써서 공모를 넣어서 전시를 잡고요. 그리고 가볍게 모임으로 시작해서 교류를 해가지고 전시를 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일적으로 만났던 마음이 맞는 분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서 같이 지원서를 써서 전시를 만들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워크숍이나 뭐 살롱,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어 예술가를 딱히 분리할 필요는 없고 예술계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해 있고 예술가의 부분이 퀴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술계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상식으로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열려 있는 분이 아무래도 많은. 네, 그래서 퀴어에 그냥. 대해서 혐오 발언하면은 그렇죠. 쟨 못 배웠다, 쟨 빠았다, 매장 시키자까지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그런 수준의 좀 기피하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끼리끼리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미대 대학원에 이제 유학 간 친구가 여성분들 그리고 게이 남성분들이 주류인 거지 거기서. 맞아. 그래서 헤테로 남성이 완전 거기선 성소수자였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약간 양 이런 식으로. 작가님도 저번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는 박해받는다고 표현을 한다고. 헤테로 남성이 그러니까 맞아. 예술계에서는 특히 퀴어성이 굉장히 더 각광받는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본인은 되게 피해자처럼 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해지려면 너도 퀴어 예술해, 너도 성소수자 해 이런 얘기. 그래갖고 진짜 개 빠았다. 되게 박해받는 척을 한대요. 되게 자기가 소수자다. 자기가 소수자다. 그리고 또 막 분야별로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사진 쪽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헤테로 남성 작가들이 더 어떻게 보면 득세한 느낌이고 그냥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정체성까지는. 갑자기 한 명이 생각나네. 아무튼 살친구 활동하실 때 양승국 작가랑 많이 싸우세요? 엄청 많이 싸요. 엄청 많이. 네. 그래서 저희가 아티스트 콜렉티브는 보통 팀으로 공동 작업을 할 때 많은데 저희는 공동 작업을 못 해요. 네,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싸워서. 네, 너무 많이 싸우고. 아, 그래요? 네. 방향적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 뭐 아니면은 그냥 싸워요. 네, 너무 안 맞고. 크리틱을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하니까. 크리틱은 안 해요. 크리틱은 안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지겹고. 네. 방금 전까지는 막 제목도 잘 정해주시고. 양가적으로. 양가적. 그것도 양가적이군요. 생각이 있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짜증 나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옆에서 숨 쉬고만 있어도 짜증 나고. 네, 그래서 가끔 만나면 한 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요. 네, 그냥 얘가 보면 짜증 나는데 그냥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게 약간 그 작업 때문에 약간 예민해진 상태라 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짜증나. 네, 그냥. 근데 물론 항상 그렇진 않고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사람한테 기대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기대치가 크니까. 기대치가 워낙 크니까 그런 것 같고 싫어하지 않고 이거 들으면 삐질 수도 있는데 적당히 편집해 주시고. 네. 편집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내보내야죠. 그렇죠. 혹시 본인이 그럼 알아서 수습하세요. 자, 기회 드릴게요. 네, 수습하세요. 지금 빨리 수습. 네. 지겹어.
제가 수습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다 이제 서로 믿는 그럼요. 관계고 아, 그럼요. 또 되게 서로 네. 또 신뢰가 있고 네.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믿는 네. 관계고 신뢰가 있고 애정이 네. 있어서. 그쵸, 애정. 애증의 관계. 그치. 그러니까 느낌. 두 분을 오래 본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쵸. 대충 아, 이게 알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싸운다는 게 뭐 정말 막 싫어서 네. 싸운다기보다는 네. 싫었으면 진짜 해체했겠죠. 그럼요. 네. 그치, 어, 그렇죠. 그럼요.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다. 약간 이런 아. 느낌인 거지. 그래도 이만큼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저한테 없어요. 음. 포장 잘 됐어요. 네. 안 맞고 짜증나는데 말은 어. 잘 통한다. 네, 얘기가 정말 잘 통하고 문제 의식이 맞아요. 아, 문제 그쵸, 그쵸. 의식도 아. 맞고 하는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음. 맞기 때문에 전 그 전까지는 진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얘기를 한다는 수준이 아닐 정도로 외로웠는데 아. 양승욱이랑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 해소가 많이 됐어요. 정말 내면의 이야기를 편하게 네,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구나. 소울메이트인데 지겹다. 어. 지겨운데 소중하다. 어. 음. 그런데 누구나 좀 그런 사람이 지겹다. 있지. 그쵸. 되게 가족 같은 관계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가족. 가족.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허호 작가님 모실 때 양 작가님을 같이 모실까 했어요. 그래서 양승국 작가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허호 작가님 7월 며칠에 방송하는데 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나오시라 그랬더니 나 나가면은 허호 작가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둘이 싸울 것 같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느라 말을 못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없어야 말 더 잘할 걸. 그럼, 막 이러더라고. 혼자 오셔서 또 하고 싶은 말 더 하시고. 네. 그래서 그쵸. 웃겼어요. 저희가 서로 까대기 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둘이 같이 불러주시면 예, 다음에 열심히 한번 까대기를 이런 진지한 얘기 말고 진짜 그냥 수다 떠는 편으로 한번 모셔서 네.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세요. 저희가 이제 구경할게요. 나 네. 다음에 이제 양 작가님의 카운터가 될 기회가 해명 방송. 저희가 해명 한번 방송. 멍석 깔아드리겠습니다. 한번 작가의 작품 활동 얘기 아니라 그냥 그 두 사람을 볼 수 있는. 아무튼 저희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네요. 맞아요. 재밌어요. 앞으로도 두 분 살친구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네. 네, 방송은 해야 되니까요. 네네. 제가 그 블로그를 찾다가 설명을 봤는데요. 그 살친구 소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친구는 퀴어의 활동이 단순히 퀴어 행사만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 예술 활동의 형태로 포섭되고 아카이빙되길 원한다. 이에 대해 이론적 학문적으로만 기록되어 온 퀴어의 주제를 꺼내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예술 활동의 형태로 포섭되려는 활동을 지속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주제 선정이나 방향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되게 많은 퀴어의 활동들이 예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해프닝으로 끝난 경우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상훈 작가님이 이지호님인가 같이 공동기획으로 만들었던 레즈비언이라는 전시도 퀴어락에서 있던 레즈비언의 그런 전시 미술 그런 맥락들을 가져와서 아카이빙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퀴어를 좀 카테고리화해서 예술계에 기록하자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존재해온 흔적을 예술계 안에 담는 운동 같은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상훈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좀 살친구의 전시 형태는 커뮤니티를 좀 리서치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말씀하신 퀴어락이라는 거는 이제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서 퀴어 작품들이나 이제 도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아카이빙하는 작업, 후원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거기 기록된 것도 되게 많은데, 네. 그 퀴어의 고민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사실 찾아보면은 그거를 이미
정리를 해서 올라온 글들이 되게 많아요. 리서치를 해보면은 되게 많은 형태로도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고요. 굳이 예술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특히 커뮤니티 리서치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라는 게 좀 인상 깊은데 아까도 왜 그 데디 이슈 그 네, 작품 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청주에서 하셨던 활동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건 약간 그 최근 시기에 현재 그 게이들 현재 퀴어들의 생각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인상 깊은 것 같고 왜냐면 다른 뭐 전공자들이 퀴어 경험들을 네네. 아카이빙하거나 뭐 논문으로 하거나 한 경우도 많을 텐데 좀 더 네. 커뮤니티에 집중하시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날것에 되게 인류 사회학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약간 남긴 그런 게- 말하자면 네. 지역학 같은 느낌. 사회 인류학인가요? 인류 사회학이 아니라 인류학. 인류학, 네, 그냥 인류학의 인류학. 지역학 같은 느낌인 어. 거죠. 네. 그렇죠. 최근에 예술 트렌드가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을 예술에 포함시키는 그런 운동이 좀 예술계에서 좀 많이 보인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닌가요? 꼭 퀴어뿐 아니라 그냥 아니 제가 최근에 좀 읽었던 뭐 예술 관련 글들을 보면은 좀 인위적으로 막 가공을 한다거나 어떤 보기 좋게 막 뭔가를 포장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람이 사는 모습 혹은 일상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좀 담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시도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도 사람 예술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좀 가시화되지 않거나 좀 사람들이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삼식이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면은 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참여 관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 직접 가가지고 뭐 취재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뭐 그리는 방식이랄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사물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렸을 때 사실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비평의 영역인 거잖아요. 네. 다르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주류의 미술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론적인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작가가 좀 어느 정도 그런 주류의 미술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받게끔 원래 다들 미술을 하나요? 그러니까 미술에 임할 때 뭐 정말 순수하게 뭐 자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뭐랄까 어쨌든 비평을 받고 아니면 유명해져야 그곳에서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뭐 깔려서 모두가 하긴 예술을 하는 건 아니겠네요. 근데 보통 전문 대답을 하시네 갑자기.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죠.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시를 열 때 그냥 뭔가 대관을 해서 한다기보다 지원을 받으려 하고 뭐 서울문화재단이나 좀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일단 1차로 또 인정받은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원비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좀 퀄리티가 높은 전시를 열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접근성이 쉬운 전시관을 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해할 만한 그리고 요새 좀 많이 평론을 잘 써주는 평론가한테 글을 맡긴다거나 서문도 그런 분한테 맡긴다거나 하면 전시의 화제성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그 전시를 배치를 할 때도 작품을 걸 때도 공간 디자인을 전시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맡기면 또 끝내주게 해주세요. 네, 그게 달라요. 돈을 쓰냐 안 쓰느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들.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달라붙었냐, 스태프들이 얼마나 이걸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 자본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보통 지원금이 없는데 그 정도를 만들어냈다. 고 하면은 스태프들이 다 갈려 나간 거예요. 네. 슬프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갈려 나간 경우가 훨씬 많죠. 다들 이거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다들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자기를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려 아이고. 나가는 경우가 아. 많고. 근데 보통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되게 쉽게 잊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를 블로그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좀 공인된 약간 예술평론 사이트에다가 저희 평론을 돈 주고 맡겨서 그거를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거기다 올리기도 하고 네, 일부러 좀 평론가들한테 평론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네, 퀴어 바깥에 있는 물론 퀴어 바깥이래. 네, 그 미술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기획자의 시선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네.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근데 저희는 거의 양수목하고 저랑 거의 기획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갈려 나가고 계시네. 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잊혀지지 않으려면 포섭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뭐 물론 저의 질문의 의도가 뭐 창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순수함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절하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사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좀 뭔가 이런 창작의 의도에 조금 더 부각된 그런 답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게 다 절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현실이니까 그런 지점이 어쨌든 예술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어쨌든 좀 드린 게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잘 얘기했나요? 네 그럼요. 덕분에 너무 정보 잘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부도 점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허호 작가님이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좀 거창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오글거리는데 퀴어는 모든 것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이든 간에 또 다른 누군가의 대안책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가로서 누군가가 전시를 보고 예 아니요 사이에 어떤 다른 스펙트럼을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창작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 만한 활동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싶고 그것 또한 어쨌든 살친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멋있는 대답이네요. 퀴어는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공존에 되게 네. 같이 사는 거에 되게 네. 집중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퀴어라는 거는 모든 걸 해체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같은 맥락으로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도 되게 멋있네요. 네. 얼마 전에 아니면 어제구나. 갑자기 친한 친구 하나가 저한테 갑자기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삼시가 퀴어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노출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친구가? 아니요, 게이 친구. 게이? 네. 그래서 일단 너무 두 가지가 놀라웠어요. 그 친구는 키퍼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굉장히 말 그대로 은둔이군요. 반대쪽 세력의 그거를 논리를 체득한. 체득한. 뭐 의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쵸. 하도 사람들이 이제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노출을 한다 한들 그게 문제인가? 그 두 가지가 좀 의아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키퍼에서 일단 노출을 하는지부터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 그 옛날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키퍼 노출 사진들은 몇 년도에 찍힌지도 모를 막 옛날 네,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정말 알몸으로 나갔다기보다는 좀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그쵸. 뭐 엉덩이가 좀 보인다거나 뭐 그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만한 복장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그 퀴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 통용되는 전통적인 규범에 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허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퀴어는 모든 것에 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다양성을 존중받고 누구든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퀴어 퍼레이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야외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사람은 이렇게 입어야 돼 라는 그런 규범 자체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복장, 자기 표현의 수단 그래서 그렇게 좀 전통적이지 않은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어떤 퀴어성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누가 무슨 옷을 입든 간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보다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누군가에게 지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뭔가 방금 허우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어제 질문 받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다른 대화는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 이후로? 그냥 그 친구는 아 그렇구나 가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없구나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아 그냥 그러고 와 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맨날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노출 많은 퀴퍼 어디냐고. 그렇죠. 좀 나 가보고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제발. 맞아. 어딘데? 폴섬 정도 돼요. 네. 아닌가. 그러면 그 허우 작가님은 사실 끝없는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퀴어로서. 네. 그렇죠? 작가로서도 네. 그렇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퀴어함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뭐 목표나 바람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딱히 제가 퀴어니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개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거 네네. 저는 그냥 퀴어 개인으로서라기보다는 예술가로서 안정적으로 역시 잘 그게 제일 좋겠고, 중요하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친구들 생일에 좀 부담 없이 선물을 좀 사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주변을 살필 만한 여유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허덕이니까 소박하지만 쉽지 않은 네. 꿈이네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욕심 같기도 하고. 뭔가 네. 예술가는 주로 프리랜서잖아요. 백수죠. 논팽이. 네. 예, 뭐 그렇게 표현하시겠다면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이제. 논팽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뭐 당사자성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당사자니까. 근데 진짜 하루에 진짜 열 몇 시간씩 앉아서 계속 꾸준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작업 활동을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논팽이라고 한 거는 본인을 가리켜서 네, 말씀하신 제가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비하 표현이고요. 자조적인 표현. 네. 들으시는 분들 네. 중에 오해가 없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어쨌든 꾸준한 또 경제 수입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저 궁금한 게요. 네. 아까 이게 욕심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늘 이런 삶을 유지하면서 좀 끊임없이 포기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시나요? 아니면은 되게 많이 포기했죠. 어... 되게 많이 포기했어요. 제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나한테 되게 이상적인 건가 봐. 아... 되게 다른 사람한테는 현실적인 게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도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좀 착한 자식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겠다는 게 좀 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내려놓는 게 좀 어려웠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어차피 살다가 뭐 죽을 건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지 뭐 어쩌겠어 막 이런 네, 그리고 부모님도 딱히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이어서 서포티브한 편이에요. 저희 엄마가 제가 엄마한테 커밍아웃 안 했는데 엄마가 제 이름을 다 쳐보고 제 전시주에 퀴어가 다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안 거예요. 엄마가 얼마 전에 모어표도 예매해줬어요. 어머. 아직도 커밍아웃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얘기를 그 주제로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갑자기 호야 난 널 지지해 갑자기 뭐걔 그러니까 근데 누나가 얘기해주더라고. 엄마 안다고. 누나한테만 얘기했어. 누나만 패시브로 아시는데. 커밍아웃 하셨네요. 네,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래서 얼마 전에 모어본 얘기도 같이 했어. 영화는 따로 보고. 영화는 따로 보시고 얘기만 같이 나누고. 좋네요. 뭐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뭐 설명해 주세요. 네, 1세대 드랙 아티스트라 하죠. 요새는 드랙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1세대 드랙 아티스트인 모지민 님의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았고 그분의 뭐 삶을
정말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로서 여러분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책도 나왔어요. 아직 못 어디서 봤어요. 볼 수 있나요? 그거 어디 어, 지금 상영하는 데가 있나요? 이제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이제 3주차가 돼가지고 거의 많이 내려갔어요. 거기 음. 그 이수회 아트나인. 오늘 사실 4시 반에 음. 그 이혁상 PD님이랑 나비비안님이랑 같이 헐. 게스트 피지팅 하던데 오. 못 가서 좀 아쉽지만 되게 아무튼 재밌겠다. 잘 없는데 아직도 그렇게 GV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조만간 보려고. 그게 그 more일 수도 있고 그 털 달린 물고기라는 그렇게 의미로도 네. 쓰신다고. 저는 그분 공연을 예전에 한번 봤어요. 음. 직접. 이젠 없어진 모 클럽에서. 음. 근데 처음에 보고 되게 체구가 되게 작으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발레 TT를 맞아요. 입고 네, 나오셔서 네. 이제 그 공연을 하시는데 그 발끝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 핸드폰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을 보면 그 발끝을 찍어놓은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 찍으셨다 해서 저도 조만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화를 소개할 때 어떤 트레일러에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나는 발레리노가 아니라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언젠가 다 같이 보고 한번 얘기해. 네네. 그래도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드랙 얘기를 꼭 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최근에 부산에 또 이제 드랙 공연을 위한 바가 열렸죠. 네, 타이트홀. 타이트홀. 네. 그래서 그 지인분들인데 한번 방송에 뭐 바쁘셔서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서울 공연이 있을 때 한번 저희가 초청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좋아요. 전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보다는 한번 뵙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나님의 기회가 되면 인맥을 믿어볼게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는 계속 띄우고 있는데 섭외가 지금 아 그래요? 되게 난항이에요. 바쁘시다면서요. 바빠서 네. 난항이에요. 바빠서. 가게를 열어서 더 아마 네. 바쁘실 네. 거예요. 직장 생활도 또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아니야,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허호님도 벌써 작가를 몇 년 동안 하셨고 그럼 이제 허호님처럼 이런 비슷한 길을 걷고자 하는 다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말하자면 후배인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활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네. 2019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3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제가 학교도 선후배 문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후배 문화에 있던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예술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나이나 경력으로 저를 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고 보통 활동하시는 분이 30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주신 게 항상 너무 고맙고 되게 거기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작가라고 불리는 거에 좀 떳떳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뭐 어쨌든 간에 이 길을 걷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누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는 환영합니다.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네. 허호 작가님과 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협업까지는 아니고 고민 상담. 그래요? 네. 왜냐면 협업을 하면 싸울 테니까. 네, 제가 좀 예민해서. 네, 그렇죠. 네, 고민 상담까지는 괜찮은데 네. 협업을 하면 네, 그쵸. 죽을 수도 못 있다. 받아준다. 네, 못 받아주고 옆에 앉아만 있어도 짜증 난다. 네.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 네. 오케이.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퀴어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퀴어 여러분. 네, 제가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플이 제 삶의 전부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자존감이 진짜 많이 깎였고 그래서 뭐 병풍 뭐 이런 소리도 사실 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젊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자존감이 워낙 낮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자존감이 많이 회복된 상태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고립 그 자체였는데 작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운 좋게도 저는 오픈리 게이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커밍아웃을 스스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작업 주제 자체에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소속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좀 친구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중노년에 대한 롤모델도 조금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꿋꿋하게 그런 길을 지켜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말을 하신 분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Life is disaster, but we have each other 이라는 네, 삶은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한 분이 그 케빈에 대하여 나왔던 배우 틸다 스윈튼? 아니요 케빈이 에즈라 밀러. 에즈라 네. 밀러. 에즈라 밀러 한 아들로 최근에 나왔었던 분. 미성년자. 네, 아, 그래갖고 어. 굉장히 퇴색되고 네, 근데 이 말을 그래갖고 말만 따옵시다. 네, 어떻게 될지 말만,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게이들이 헤테로들이나 혐오자들이 한 언어를 그대로 가져서 자기들을 혐오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그 찐방에 대한 논의도 뭐 성병이 뭐 그득하니 뭐 아까 얘기한 그 퀴퍼에서 왜 다들 노출하냐는 네, 그런 말도 그것도 그렇고. 같은 그것도 맥락이죠. 사실 보면은 워터밤 가서 왜 벗는데 놀려고 그러니까. 벗지. 그쵸. TPO가 있지. 너 TPO도 없니? 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 사회에 저항하고 우리를 좀 우리 모습 그대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근데 우리가 아니어도 괜찮고 예, 각자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면서 지겨울 때는 안 보고 그렇지만 서로가 있지만 서로 있죠. 지겨울 땐 안 보고.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맞아요. 그럼요. 내가 살아 있었다고 그리고 증언을 하고 싶어요. 누가 있었다. 너무 죽으면 얘기할 수 없다. 맞아요. 네. 가끔 우리가 아니어도 된다.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항상 우리이면 싸우거든. 맞아.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살아남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냥 바깥에선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 계속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나 탓을 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 사회를 약간 탓을 하면서 그러니까 손쉽게.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남기고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작업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해요. 개피방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감사합니다. 예술 활동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예술 활동은 사실 이런 주제를 갖고 와서 라운드 테이블이나 살롱으로 해서 같이 얘기를 시작해서 그거를 전시 형태로 만드는 거고 근데 이건 어쨌든 음성으로서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희도 이거를 퀴어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미 기록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원하시면 저희가 파일을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오늘 방송 나오신 소감 또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살친구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전시 보러 와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리고 전시를 보고 나서 감상문 같은 거를 남겨주시거나 뭐 욕을 하셔도 되고요. 욕은 네.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 네. 어쨌든 관심. 네. 무풀보다 네. 악플이 낫다? 이런 건가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내주시기. 일단은 네, 보내주시고.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되게 무슨 설교. 사랑합시다. 오늘 너무 허호님의 그 어떤 사모님스러운 말투가 매력적인 3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강남의 어느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 허온님 말씀 들으면서 작가들이 자신의 그런 창작 동기 혹은 욕구 이런 것과 현실적인 것을 어떻게 참 절충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이 지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좀 잘 알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이게 다양한 상상을 한다는 것이 결국엔 사회에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올까 이런 지점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자아내게 하고 이런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개피방도 결국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저희한테도 언제든 아이, 잘한다.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호호 작가님 그리고 살친구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약간 네. 조금 섭섭해요. 섭섭해요. 아이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맞아. 그렇죠. 많이 남겨주세요. 트위터에 개피방이 돌아왔대. 너무 재밌다. 뭐 어떤 부분이 재밌다. 이런 거 네. 써줘야 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연대해?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타자 몇 번 치면 연대할 수 있는데 가성비 연대 왜 안 하냐고. 보자극 할 수 있잖아. 커뮤니티 괜히 네. 죄송합니다. 안 나와도 오늘 호스트 같으죠? 네. 여러 분 폭주하시네요. 제가 약간 조증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또 말씀을 다 진짜 하시고 잘하셔. 꼭 끝에는 죄송합니다로 끝나요, 네, 그죠? 너무 갑자기 급발진해서 불쾌해 하실 것 아, 같아요. 훌륭한 자아성찰. 네,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진짜. 시간이 그러니까요. 한 10분 네, 10분 정도. 정도 남았는데 네네. 간단하게 우리 며칠 전에 있었던 특강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마치면 어떨까 해요. 네. 네. 뭘 대단한 걸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한데 네네. 두 분이 들었고 오셨죠. 삼식이 형하고. 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세 혹시 분. 호원님도 들으셨나요? 7월 7일에 있던 거. 네, 강의 못 들으셨나요? 네, 저는 그때 얼마 전에 전나은 작가님 음. 그 미공개 드로잉하고 페인팅 전시가 네. 그때 전나은 작가님 생신이셨어요. 아. 생일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생일이셨는데 네. 그래 오프닝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거기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떤 특강이 있었냐면 홍변이라는 리그로 그때 등장을 하셨던 동성 파트너와 지금 현재 본인도 동거를 하고 계시는 네네. 퀴어 변호사 네네. 께서 성소수자의 나이듦을 준비하는 연속 강좌 2강 동성 파트너와 함께 나이듦을 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네. 그 한국 성적 소수자 인권문화센터에서 이제 네네. 주최를 하고 이분께서 강의를 하시는 형식으로 특강을 음. 줌으로 여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랑 매추랑 한나가 이제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각자 집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네, 신청을- 700명 가까이 신청했다면서요. 신청은 700명 정도 하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실제 접수한 접속 500명. 네, 동접 보니까 500명 가까이. 500명 4,500명씩 있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고 그분들도 주최하시는 분들도 퀴어 관련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목말랐는지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 맞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강의해주신 부분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었어요. 맞아요. 뭐 동성 파트너와 집을 구해서 사는 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재산을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재산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통 그 전세금이나 이런 걸 하면은 둘이 같이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세금 나의 전세금을 파트너를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사시에 내 재산을 파트너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거 진짜 현실적이잖아요. 네네네. 이것은 진짜 들으면서 좀 화가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이성애자들은 이제 그 혼인 증빙하는 그 문서 한 장이면 이 모든 것들이 그쵸, 해결할 수 맞아, 있는데 너무 편하게 그렇죠. 우리는 차용증을 써야 되고 차용증에 뭐 이자가 얼마 몇 %를 해서 실제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집행 공증 증서를 해갖고 뭐 유언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이걸 그냥 무조건 집행할 수 있게 또 공증을 받아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좀 났었어요. 들으면서 입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요. 네, 그렇죠. 또 유언 남기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상호 입양 상속하는 뭐 것. 그런 것도 있고 뭐 상속도 그렇고 네, 그때 질문도 되게 다양했어요. 뭐 네네. 그래서 뭐 연하의 파트너를 뭐 입양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법에 관련된 것들 그쵸.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네네.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확실히 많이 바뀔 그쵸. 게 많다. 우리 변호사님도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어떤 게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래도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뭐 돈 거래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 나의 파트너를 나의 양자로 들이는 일반 입양 형태로 해갖고 양자로 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유류분 조금만 손해 보고 나머지 전부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되고 뭐 그리고 최근에는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은행권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3자에게 신탁을 그러니까 넘겨줄 수 있도록 신탁을 하면 유류분에 대한 그 청구도 못 하고 그냥 가족들이 그 돈에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익자한테만 갈 수 있게. 그것도 수익자가 반대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천천히 줄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호 작가님이 이제 창작의 영역에서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고 있다면 참 현실적으로도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신에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법적 제도적인 규제 혹은 규칙 이런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요. 이 지점을 좀 다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요즘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좀 어떤 게 사실이고 혹은 어떻게 이제 사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들 많이 성찰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나의 자유가 침범당하지 않으면서 다 같이 공동체에서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지점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종교에 매몰되지 않고. 맞아요. 요즘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가 싫다고 혐오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많고 그 프레이밍이 된 거겠죠. 그것도 종교가 원하는 대로 프레이밍이 돼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꼭 종교뿐만 아니고도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그 시카고 대학의 뉴스바움이라고 하는 네네. 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민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민을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도 다른 사람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거든요. 공감 능력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죠. 공감 결국에는. 능력이에요, 사실. 근데 공감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사실 누스바움은 이거는 그냥 정신증이다. 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 전체적인 상태가 병증이다라고. 병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병든 거네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 치료를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미래에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사실 제시할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슈퍼맨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금 님이 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네. 이게 경제 개발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시대는 사실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박정희 때도 그렇고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으니까 그쵸. 가능했죠.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맞아요. 만들 게 있었던 시대라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예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덜 주면서 다 같이 일자리도 좀 공유도 하고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전히 1970년대, 1960년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꼭 뭐 동성혼이 당장 법제화돼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네. 그냥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사실 이거는 헤테로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다 못 받는 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런 대한가족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혼에 대한 인정 범위도 늘어나야 되고. 맞아요.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맞아요. 이제 막 연인 같은데 뭐 졸업식 가족 막 이런 거 찍고 있는 시대에 그쵸. 참 소비만 하고 네. 그렇죠? 우리 그 이미지 소비만 하고 실제 사람들은 어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네. 그래서 좀 아쉽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높아심에 걱정이 들어서 하나 하는 거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다들 사실 지치잖아요. 근데 아까 호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엔 살아남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 지치는 이야기를 늘 하긴 하겠지만 평상시 스트레스 관리 다들 잘하셨으면 좋겠고. 네, 거의 매화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네. 살아야 돼요. 네. 살아서 맞아. 끝까지 살아남아야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중간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말을 네. 한번 한나가 해줬으면 좋겠다. 뭘.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게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호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버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방송 때 최장원 작가님을 모시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송 마칠까요? 네, 그렇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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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